여러분 안녕하십니까? NBS 뉴스 24입니다. 요즘 농업계에도 유튜브 마케팅 바람이 거셉니다. 소비자는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우수한 농산물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고 농가는 유통 단계 없이 상품을 홍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전자상거래나 농튜브를 통해 소득을 올리는 농가들이 늘면서 농업계의 새로운 희망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손현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붉은 치커리가 자태를 뽐내는 경기 평택시의 한 하우스. 귀농 9년차 손보달 씨는 25가지 쌈채소를 100% 인터넷 직거래로만 판매해 연 4억 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정성껏 키운 쌈채소를 수확하나 싶었는데 벼랑간 방송을 시작합니다. 최근 이 농가는 SNS와 더불어 유튜브 방송 채널을 개설했습니다. 쌈채소 재배 과정, 먹는 방법 등을 현장에서 생생히 방송하면서 불과 6개월 만에 5만 명이 넘는 구독자가 몰렸고 채소 주문량도 20%나 증가했습니다. 제가 농사 짓는 작물을 갖다가 건강에 좋은 작물을 유튜브에 올리다 보니까 찾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졌어요. 그래서 농산물을 또 쉽게 판매를 할 수도 있고 아무래도 또 소득도 그 전보다도 훨씬 또 올라가게 되고. 또 전북 장수에선 고품질 사과를 전자상거래를 이용해 30% 저렴한 가격으로 직거래해 한 해 1억 5천만 원의 매출을 올린 농가도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구매한 소비자들의 입소문을 타고 재구매하는 소비자나 신규 고객이 늘어 올해처럼 과일이 과잉 생산된 해에도 판매 걱정을 덜 수 있게 됐습니다. 농촌진흥청이 최근 소비자 1,000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농산물 구매는 전자상거래 등을 통해 직거래를 하는 비율이 70%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고 온라인 거래 규모도 2조 5천억 원 이상 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소비자는 대형마트에서 구입하는 것보다 10에서 20% 저렴한 가격에 농산물을 구입하고 농민들은 유통업체에 판매하는 것보다 최대 40%의 소득을 더 올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간의 유통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점은 물론이고요. 소비자와 직접 소통을 하게 됨으로써 보다 소비자에게 신뢰성 있는 그런 농산물들을 판매할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농진청은 인터넷을 통한 전자상거래 확대를 위해 고령농뿐만 아니라 귀농인, 청년농 등을 중심으로 연간 3천여 명에게 농산물 마케팅 교육과 유튜브 교육을 실시해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도 시군 농업기술센터 등과 협력해 이 비즈니스 과정 교육 등으로 농민들의 역량을 높여 농가 소득 증대를 이끌 계획입니다. MBS 뉴스 손현진입니다. 따뜻한 겨울 날씨가 이어지는 데다 예기치 못한 겨울비까지 내리면서 전국 곳곳의 겨울 축제장에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겨울 축제의 하이라이트인 얼음이 얼지 않고 눈도 내리지 않기 때문인데요. 올해 겨울 축제가 줄줄이 축소되거나 취소되면서 지역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칠 거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강창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따뜻한 날씨와 때 아닌 겨울비에 겨울 축제의 메카인 강원도는 초비상입니다. 강원 지역 대표적인 겨울 축제인 대관령 눈꽃 축제의 개막이 일주일 연기됐습니다. 이상 기온으로 인한 겨울비로 축제장 안전 확보와 정비를 위해 축제위원회가 연기를 결정한 겁니다. 지난주 3일가량 계속된 비로 물길이 생기고 쌓아 놓았던 눈이 녹아 눈조각, 눈체험 공간 등이 엉망이 됐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당초 이달 10일부터 19일까지 열릴 예정이던 2020 대관령 눈꽃 축제는 17일 개막해 27일까지 11일간 열리게 됐습니다. 또 지난해 12월 28일 개막해 강원 지역 겨울 축제 중 가장 먼저 시작한 평창 송어 축제도 겨울비로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지난 7일부터 12일까지 모든 체험 행사장 운영을 중단했을 뿐더러 얼음 낚시와 텐트 낚시 등 주요 행사들의 운영에도 큰 차질이 빚어졌습니다. 축제 주무대인 오대천의 얼음 강도가 약해져 얼음 낚시는 15일까지, 텐트 낚시는 19일까지 운영이 중단될 예정입니다. 인접한 홍천군의 홍천강 꽁꽁축제도 많은 비로 인해 프로그램 운영에 차질을 빚게 됐습니다. 지난 10일 개막했지만 얼음판 위에 조성한 각종 시설물들이 침수되거나 유실됐기 때문입니다. 축제조직위원회는 얼음 낚시, 얼음 축구 등 야외 프로그램을 제대로 운영하지 못하게 되어 실내와 육지에서 이뤄지는 체험 프로그램 위주로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제 빙어축제는 예정대로 18일 개막합니다. 하지만 축제가 열리는 남면 빙어호의 얼음 두께가 얇은 상태라 행사 축소는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얼음판을 쓸 수 있는 면적이 나오는 거에 따라서 얼음판에서 하는 행사의 규모들이 달라지겠죠. 일부 취소되는 것들도 있을 거고 진행이 되는 것도 있는데 구역을 저희가 100평을 쓸 거면 50평으로 준다든지 이런 정도의 이제 변경 사항이 발생이 될 것 같아요. 다른 지역 축제장도 이상고온과 겨울비로 울상이긴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4일 개막한 전북 남원시의 지리산 남원 바래봉 눈꽃 축제는 비로 인해 눈이 녹아 개막한 지 이틀 만인 6일부터 10일까지 닷새나 행사를 중단해야 했습니다. 또 영남을 대표하는 겨울 축제인 경북 안동시의 암산얼음 축제는 아예 전면 취소됐습니다. 안동시는 최근 남후면 암산 유원지 축제장의 얼음 두께가 평균 7에서 21cm로 안전 권고 기준인 25에서 30cm에 크게 미치지 못해 축제를 취소한다고 밝혔습니다. 농촌 지역 경제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겨울 축제들이 대거 축소되고 연기되면서 농촌 주민들의 마음이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MBS 뉴스 강창호입니다. 외국인 근로자는 이제 우리 농촌에서 꼭 필요한 인력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올해도 많은 농가들이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해서 영농 활동을 할 전망인데요. 올해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가 있어 농가들의 관심이 요구됩니다. 보도에 김인경 기자입니다. 현재 국내 농축산업 현장에서 합법적으로 일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는 2만 4천여 명입니다. 이들은 농민과 농업법인 등의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는데요. 올해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외국인 근로자 고용제도도 있어 주목됩니다.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APC에서도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정부가 최근 관련 제도를 개선한 겁니다. 이에 따라 농협과 농업법인 등이 운영하는 APC에서도 특례 고용 허가제, 즉 H2 비자를 통한 외국인 근로자 고용이 가능해집니다. 중국과 구소련 동포가 최대 3년간 국내에서 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겁니다. 만성적으로 인력난에 시달렸던 APC의 인력 수급에도 숨통이 트일 전망입니다. 중국, 구소련 동포를 외국인 근로자로 고용하려는 APC는 산업인력공단에 고용 허가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아무래도 그러면 이제 인력 수급에서 좀 편리하고 이제 노동력 이렇게 지금 다문화 외국인들밖에 없는데 앞으로 큰 도움이 안 되겠습니까? 업단이 산지에서는. 농업 분야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바로 일반 고용 허가제, E9 비자를 이용하는 겁니다. 올해 농축산업 분야에 배정된 E9 비자 쿼터는 지난해와 같은 6,400명입니다. E9 비자를 받아 새롭게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는 국내에서 4년 10개월 동안 일한 다음 귀국 후 성실 근로자 재입국 제도를 통해 다시 4년 10개월간 일할 수 있습니다. 최장 9년 8개월까지 근로가 가능한 셈입니다. E9 비자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려는 농가는 지역농축협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신규 인력은 1월에 2,650명, 3월 1,590명, 6월과 9월에 각각 530명이 배정될 예정입니다. 1월에 신규 인력을 배정받고자 하는 농가는 오는 16일까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결과는 2월 3일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통해 발송됩니다. 일손이 특히 많이 필요한 농번기처럼 특정 시기에만 인력이 필요한 농가는 단기 취업 계절 근로제도, 즉 C4 비자를 이용하면 됩니다. 파종기나 수확기처럼 필요한 기간에만 외국인 근로자의 일손을 요청할 수 있어 농가들의 호응도가 높습니다. 특히 최근 외국인 계절 근로자의 체류 기간을 기존 3개월에서 5개월로 늘린 E8 계절 근로 비자가 신설되면서 농가들의 이용률은 더 높아질 전망입니다. 농가는 농작업 일정을 고려해서 C4 비자 또는 E8 비자를 선택, 해당 시군에 신청하면 됩니다. 외국인 계절 근로자가 확대가 돼서 농번기 농촌 지역의 일자리 부족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만 외국인 계절 근로자를 고용하는 농가나 농업법인은 근로자에게 적정한 주거 환경을 제공해야 합니다. 비닐하우스나 컨테이너, 창고와 같은 부적합 시설을 숙소로 사용하도록 제공해선 안 됩니다. 또 급여에서 숙식비의 과도한 징수는 금지되고 휴게 시간, 휴일의 철저한 보장은 물론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도 농가들이 반드시 숙지해야 할 내용입니다. NBS 뉴스 김인경입니다.
농업 활동에 따른 환경오염을 막기 위해 도입한 농업 환경보전 프로그램의 가이드라인이 마련됐습니다. 정부는 사업 대상지별로 이 프로그램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사업 총괄 코디를 위촉하기로 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 사업 시행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올해부터 전국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 사업 대상지 25곳에서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은 화학비료와 퇴비 등을 과다 투입하는 농업활동으로 환경이 오염되는 문제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도입됐습니다. 농민들의 인식을 개선해 자발적인 환경보전형 영농활동을 유도함으로써 농업 환경을 보전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겁니다. 하지만 기존 지침이 사업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자료 조사와 각계 의견 수렴을 통해 새롭게 가이드라인을 개선해 확정했습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지역 여건에 맞는 현장 지원과 점검 체계 구축, 지자체 역할 확대 및 농민의 자율성 강화 등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단체의 관심과 참여를 높이기 위해 국비 100%였던 사업비 구성을 국비 50%, 지방비 50%로 변경했습니다. 또 주민 갈등을 조정하고 농업환경 진단 및 사업 방향 기획과 검토 등을 총괄하는 사업 총괄 담당이 위촉됩니다. 주민과 전문가, 행정기관 등으로 이루어진 현장 지원 조직도 신설돼 분야별 농업 환경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할 예정입니다. 활동 프로그램의 운영과 관리 역시 강화됩니다. 농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활동 프로그램별 매뉴얼을 신설하고 농업 환경과 관련한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둠으로써 프로그램의 개선 보완 및 존치 여부를 심의하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사업 참여 농민이 지역 맞춤형 프로그램을 발굴해 현장에서 시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우리 농업환경보전 인식을 제고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 가이드라인이 현장에서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저희가 이제 세심히 또 살필 거고, 지자체와 농업인 등과 지속적으로 소통해 가면서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이 계속 발전해 나가면서 현장의 농업환경이 더 좋아지게 노력하겠습니다. 농식품부는 이번 사업에 대한 농민들과 일반 국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사업의 도입 취지, 농업 환경의 의미와 주요 추진 사항 등으로 구성된 4분 분량의 홍보 동영상을 제작해 유튜브 등에 공개했습니다. 정부가 겨울철 구제역 방역관리 강화 대책의 일환으로 도축장과 젖소농장을 대상으로 항체 검사를 실시했는데 구제역 감염 항체가 모두 4곳에서 검출됐습니다. 이에 따라 방역관리에 비상이 걸리면서 방역 조치가 한층 강화됐습니다. 수도권 축산농장에서 구제역 감염 항체, 즉 NSP가 잇따라 검출돼 방역당국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NSP 항체는 백신 접종이 아닌 자연 감염 후 10에서 12일이 지나 동물의 체내에서 형성되는 이른바 자연 항체입니다. 즉 NSP 항체가 나왔다는 건 농장 주변에서 바이러스가 활동한 적이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해 12월 31일 경기 동두천시 양돈장에서 키우던 돼지 1마리와 이달 2일 인천 강화군 한 젖소농장의 소 2마리에서 NSP 항체가 검출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검출 농장 반경 500m에 위치한 소 돼지 농장 6곳을 추가 검사한 결과 강화 지역의 한우 농장 2곳에서 NSP 항체가 추가로 검출됐습니다. 농식품부는 이에 따라 강화 지역 전체 소 염소 농가를 대상으로 구제역 정밀 검사를 실시하고 이상이 없는 가축만 이동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추가 검출이 없었던 동두천 지역에서는 기존 검출 농장 반경 500m 이내 농장 4곳에 대해 가축 이동 시 사전 검사를 하고 3주 후 재검사를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또 농협공동방재단과 시군 소독 차량을 활용해 해당 지역 농장 주변과 주요 도로 등에 대해 일주일간 집중적으로 소독하기로 했습니다.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전문 예찰요원을 동원해 이들 지역의 우제류 가축 농장과 역학 관련 농장을 대상으로 당분간 매일 전화 예찰도 병행합니다. 축산농가에서는 구제역 백신 접종을 빠짐없이 실시하고 농장 내외부 소독, 외부 차량의 농장 내 출입을 금지하는 등 방역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가축방역기관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식품부는 전국의 축산농가에 구제역 백신 접종을 빠짐없이 실시하고 농장 내외부 소독과 외부 차량의 농장 내 출입을 금지하는 등
방역 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요청하는 한편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가축 방역기관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다음은 간추리 뉴스입니다. 산림청은 올해 목재이용법이 개정됨에 따라 목재 분야 국가 자격인 목재교육 전문가 제도를 신설한다고 최근 밝혔습니다. 목재교육 전문가 자격을 취득하려면 전문 양성기관에서 176시간의 목재교육 전문 과정을 수강한 후 자격시험을 통과해야 합니다. 단 민간 자격증을 취득하고 관련 분야에서 종사한 자, 관련 학위 소지자는 전문 과정 수강 시 교과목 일부가 면제됩니다. 양성된 목재교육 전문가는 목재 문화체험장과 각종 교육시설에서 목재 관련 교육을 받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홈페이지 또는 목재정보 콜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상북도 농업기술원 영양고추연구소가 자체 육성한 재래종 고추 내품종을 고추 재배 농가와 일반인을 대상으로 공개 분양합니다. 이번에 분양하는 재래종 고추 내품종은 매운맛과 단맛이 잘 조화된 수비초와 순한 맛으로 과피가 두껍고 색깔이 좋은 칠성초, 그리고 매운맛이 강하고 색깔이 좋은 6월초와 토종입니다. 단 판매 금지 등 분양 계약 조건을 준수한다는 전제하에 50에서 100립까지 고추 종자를 분양받을 수 있습니다. 도농기원 영양고추연구소는 오는 17일까지 분양 신청 접수를 받고 20일부터 신청한 주소로 우편 발송할 예정입니다. 농촌진흥청은 동물 존중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확산됨에 따라 국립축산과학원 축산생명환경부에 동물복지연구팀을 새로 설치하고 동물복지연구 강화에 나선다고 최근 밝혔습니다. 동물복지연구팀은 농업연구직 5명을 포함해 총 7명으로 구성됐으며 농장 동물과 반려동물의 복지 수준 향상을 위한 연구를 추진합니다. 또한 농림축산식품부 등과 협의회를 열어 산업 현장에서의 요구를 청취해 연구 개발에 적극 반영할 계획입니다. 농진청 관계자는 앞으로 농장 동물의 복지와 관련된 기술을 개발 보급해 사회적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농업농촌의 대외적 여건과 현안들을 고려해 2020년 10대 농정 이슈를 발표했습니다. 농경연이 선정한 10대 농정 이슈는 공익직불제의 세부제도 마련과 안정적 정착, 스마트 농업 확산을 위한 기술 혁신 및 생태계 구축, 그리고 원예 농산물 수급 안정을 위한 종합대책 추진 등입니다. 농경연은 올해는 농업농촌의 공익성을 강화하는 정책 환경 변화와 일자리 창출, 인력 유입이 필요하다며 농촌 재생에너지 확산으로 농업농촌의 환경과 국민 인식 개선에 역점을 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NBS 뉴스 24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